안녕하세요. 불같이 독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제목의 사회과학 서적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급진적 사회주의자라 할 수 있는데요. 그녀는 이 책을 쓰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란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선에 반대되는 이론이 등장하여 분노한 사실인데요. 이 책을 통한 강한 비판에서 그녀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녀를 분노케 한 이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입니다. 베른슈타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새로운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른슈타인은 로자 룩셈부르크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이기는 하지만 급진적 사회주의가 아닌 점진적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녀와 구별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베른슈타인의 주장은 소부르주아 토대 위에서 사회 개혁을 하자는 입장이었죠. 로자 룩셈부르크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의 이룩이라면 베른슈타인은 일상의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의 이룩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그녀의 주장과 함께 베른슈타인의 의견을 함께 조명해 보면서 설명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혁명을 통한 정치 권력의 장악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철저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투쟁을 통한 사회주의의 이룩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녀에게 있어 혁명이란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한 최종 목적입니다. 반대로 베른슈타인은 혁명을 반대합니다. 오히려 혁명이 아닌 일상적인 작은 개혁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보통 선거 및 입법 과정이라는 민주적인 토대로 점진적인 사회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슈미트라는 사람도 베른슈타인의 입장을 옹호하는데요. 슈미트는 단계적인 전유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붕괴함으로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르크스가 언급했던 것인데요. 로자 룩셈부르크도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부정합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붕괴는커녕 발전을 이룬다고 믿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는 적응 수단이라는 게 있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른슈타인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적응 수단에는 신용 체계, 기업과 조직, 발전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로 자본주의는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던 거죠. 정리하자면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의 건재를 내다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베른슈타인으로 하여금 혁명이 아닌 개혁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자본주의는 앞으로 붕괴가 아니라 발전할 것이기에 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존재하는 부르주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상적인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를 만들자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입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붕괴되고 필연적으로 도래한 사회주의 안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화가 된다고 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도 생산수단의 사회화, 즉 공동소유를 주장합니다. 반대로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이 로자 룩셈부르크와 다르죠. 베른슈타인이 보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의 연대를 중심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혁명이 아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이죠. 베른슈타인에게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부르주아들의 권리를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베른슈타인은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로자 룩셈부르크는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용지물이라고 반박을 했죠.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정치, 법적 관계가 노동조합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장벽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죠. 노동조합의 운동은 시시포스 노동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을 베른슈타인과 대비해보며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베른슈타인이 아닌 레닌과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주의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반레닌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레닌과 의견이 달랐는데요. 몇 가지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조직관념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은 사회주의 안에서 당이라는 조직을 인정했습니다. 당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통된 입장을 취한 것이죠. 다만 차이점이라면 당의 역할을 두고서 의견이 달랐던 거죠. 먼저 레닌은 당의 역할을 철저히 대중과 분리시키며 그 위에 군림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을 선도적 역할로 확대시키죠. 반대로 로자 룩셈부르크가 생각하는 당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당의 역할이란 선동과 대중들을 계몽시키는 것이 고작일 뿐 프롤레타리아를 대신하는 대변인에 불과합니다. 즉, 실제적인 사회의 주체는 당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대중으로 우선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녀에게 있어 대중이란 곧 주체이자 혁명의 원동력입니다. 대중은 자발성이 강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 같은 그녀의 대중 스트라이크 입장은 레닌이 주장하고 있는 당의 역할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레닌이 갖고 있던 조직관념의 당이란 대중과 분리된 것이고 또한 당의 지도부는 관료화되기가 쉽고 기회주의에 함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있어 혁명의 주체는 당이 아니라 대중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설명을 통하여 우리는 같은 사회주의라도 상반된 노선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은 급진적인 사회주의가 있는가 하면 베른슈타인과 같은 수정주의 노선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점은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인가 아니면 발전할 것인가 하는 입장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동시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은 레닌과도 다릅니다. 그녀는 레닌의 조직관념과 다르게 당의 역할을 대중의 대변인으로 보는 제한적인 역할로 규정지어 버리죠. 모든 혁명의 주체와 힘은 대중이다라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